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해 7월 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뒤 TBS 교통방송 지원조례 폐지 등 굵직한 사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를 비롯해 주요 현안이 여전히 많은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TBS 교통방송 문제부터 좀 볼게요. 일단 대표가 바뀌면 예산 복구를 설득하겠다는 입장들이 계속 나왔고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예산을 다시 지원하는 문제 가능합니까? 일단 그 문제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통방송 지원에 관한 폐지 조례안이 시행되는 것이 내년부터입니다. 그렇죠. 시행도 안 됐는데 벌써 다시 복구를 한다는 그런 그 말씀은 서울시의회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년까지는 시간을 좀 준 거잖아요. 시의회 측에서 TBS에. 네. 그럼 내년에 이게 시행이 된 뒤의 상황을 보고선 재지원 가능성 그때는 또 다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아닙니다.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 교통방송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했다 이미.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통방송이 필요하지 않고 그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AI 자율자동차가 나오는 시기가 곧 도래합니다. 더 이상 교통방송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시민들이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시고 다른 방송을 찾아야 한다. 또 다른 역할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근본 취지입니다.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어서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문제도 좀 볼게요. 이게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좀 번지다가 다시 지금 여론이 좀 잠잠해진 상황인데 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건 근본적인 접근이 잘못됐습니다. 접근이 잘못됐다. 지금 노인들은 산업화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반면에 세계 최고의 빈곤율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분들에게 무료 승차, 무임 승차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의무고 우리 후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연령을 상한하겠다는 것,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본질을 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물론 무조건 상향하자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만 이야기는 해보자 이거잖아요.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검토할 시점이 왔죠. 첫째는 이제 그 노인 인구가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반대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선전 외국의 사례도 참고해서 검토하자는 데는 동의하죠. 당장은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나눠야 될 시점은 맞다. 이런 의견으로 지금 충격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문제와 사실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는 게 이 지하철 버스 요금,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인데 원래는 4월 말에 인상될 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서 하반기로 연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시점이 좀 정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반기를 하면은 7월부터 12월까지가 하반기인데 당장 7월부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요금 청취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 교통요금은 인상하거나 조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회 입장입니다. 몇 월부터 인상되는지 그런 거는 서울시와는 아직 논의나 결정된 바는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논의는 됐는데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4월 말 결정이었는데 이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의 기조에 따라 한 차례 연기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도 정부 또는 대통령실에서 여전히 물가가 불안정하다,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면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교통요금, 즉 지하철요금 인상 문제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 요금을 8년 동안 동결한 원인이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적자가 엄청나고 이러한 것은 비단 지방자치단체만의 그 일이 아닙니다. 중앙정부도 협조를 해야 되고 예. 따라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죠. 이 구룡마을 사실 12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데 이쪽에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묘안 없을까요? 제 선곡입니다. 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2006년부터 이 구룡마을에 대해서 관여를 해왔고 참여를 해왔는데 예.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 판자촌이 입증되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예. 주민들이 그때 입주하면서 30년 뒤에 개발 계획을 생각하고 입주했겠습니까? 참 한마디로 행정기관의 어불성설이고요. 이러한 개발은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쉽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결정을 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의장님께서 뭐 상황이 된다면은 직접 중재를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지금 서울시하고 유족 측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인 서울시와 예. 또 유족들의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는 최대한 관여는 자제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해법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서울시는 이 사고가, 이 참사가 서울시 안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맞습니다. 마땅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늘 당사자 입장에서 유족들을 고려해야 되고 유족들도 시민의 정서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안을 제시하면 예.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고 즉 역지사지하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사실 한강 르네상스 이전에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한강 르네상스 2.0 계획이에요. 사업성,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필요한 사업 계획이라고 예.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민자를 유치한다는 데 대해서도 다소간의 고민이 있겠지만은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예. 시민의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한강은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예. 양 강가에 도로를 만들어서 그렇죠. 시민 접근성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시민 접근성을 확보한다면 다양한 그 사업 계획이 성공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림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특히 난주도 쓰레기 처리장 그 산에 설치를 하니까 환경과 밀접한 관련성도 있고 나름대로 타당성이 확보됐다고는 보지만은 서울에서 너무 외곽이라서 과연 거기서 얼마만한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예. 이런 것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뭐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다시피 현안들이 참 많은데 올 한 해도 서울시의회 운영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예, 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서울시의회는 예.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흔히 있다. 삼불 예산, 삼불 정책인데 예. 용도가 불효불급한 정책과 예산, 목적이 불분명한 정책과 예산, 예. 그리고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서울시의회가 아주 세심히 검토하고 해서 퇴출시키고 그 예산으로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